황금빛 인생 이야기.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는 5가지 방법. 퇴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60세에 퇴직하면 남은 인생은 뭐하지? 김영수는 최근 몇 달간 이 질문에 시달렸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는 이제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회사는 그의 헌신에 감사 인사를 건네며 퇴직금을 준비했고, 동료들은 축하 파티를 계획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퇴직은 그저 일의 끝이 아니라 익숙했던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퇴직한 선배인 박민호를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민호는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영수야, 퇴직이 끝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은 계기였지. 민호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사진 강의를 시작했고, 취미로 찍던 사진이 전시회에 초대될 정도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처음엔 막막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해보니까 삶이 더 풍요로워지더라며 웃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민호는 마치 그 고민을 읽기라도 한 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이걸 하나씩 따라 해봐. 나처럼 너도 퇴직 후에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전환점이다. 대한민국에서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는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은퇴 후 삶이 무료하거나 불안정하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퇴직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건강 악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면 자신만의 목표와 일상을 설계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조사에서는 퇴직 후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5년 이상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모든 사례는 한 가지를 말해준다.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의식적인 설계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김영수는 민호와의 대화를 계기로 퇴직 후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민호가 말해준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은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야. 그는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이 글은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혹은 이미 퇴직한 이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앞으로 이어질 5가지 방법은 김명수와 박민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낼 것이다. 각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꾼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 실천 가능한 조언이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삶을 꿈꾼다면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며 당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자.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볼까? 첫 번째 방법, 나만의 목표를 찾아라. 퇴직 후엔 뭘 해야 할까?
김영수는 박민호와의 대화 이후 며칠째 이 질문을 곱씹으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준 첫 번째 조언은 간단했지만 강렬했다. 영수야, 제일 먼저 너만의 목표를 찾아. 그게 없으면 퇴직 후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만 할 거야. 목표라니. 영수는 30년간 회사에서 주어진 목표를 따라 달리기만 했지. 스스로 뭔가를 정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막막함이 밀려왔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퇴직 직후 그는 집에서 TV나 보며 시간을 보내다 우울감에 빠졌다. 하루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뭘 한 건지 기억도 안 나더라. 그때 깨달았지.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민호는 고민 끝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사진에 도전하기로 했다. 젊은 시절 취미로 카메라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고 퇴직 후엔 그걸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그는 목표를 세웠다. 1년 안에 사진 전시회를 열자. 처음엔 막연했지만 민호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나눴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사진 강의 동영상을 보고 주말엔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실력이 늘면서 지역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그날 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영수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나도 뭔가를 찾아야겠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회사에서 설비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며 문제 해결에 능숙했던 그는 퇴직 후에도 그 능력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DIY 가구 만들기. 젊은 시절 목공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손 놓고 살았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목표 6개월 안에 집에서 쓸 수 있는 책상을 만들자. 영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인터넷에서 초급 목공 강의를 찾아 듣고 필요한 도구를 조금씩 사 모았다. 처음엔 톱질조차 서툴렀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배워갔다. 어느 날 톱밥 투성이 작업실에서 아내가 들어와 물었다. 당신, 이게 뭐야? 영수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나중에 보여줄게. 6개월 후, 그는 손수 만든 책상을 거실에 놓고 아내를 불렀다. 어때? 아내는 놀라며 말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수는 민호의 조언이 맞았음을 실감했다. 목표를 세우는 건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준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퇴직자 커뮤니티에서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이 1년 후 더 건강하고 행복했다고 보고됐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다. 영수처럼 책상 하나 만드는 것도 민호처럼 전시회를 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 하지만 목표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 영수도 처음엔 내가 뭘 좋아했었지? 하며 헤맸다. 이때 민호는 팁을 줬다. 과거를 돌아봐.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신났는지. 영수는 그 조언대로 어린 시절 목재 장난감을 조립하던 기억, 회사에서 설비를 고치며 뿌듯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게 단서가 됐다.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의 첫걸음은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것이다. 그건 당신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영수는 책상을 완성한 뒤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이제 의자를 만들어 볼까?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당신은 어떤 목표를 세울 건가? 당장 노트를 펴고 과거를 떠올리며 한 줄 적어보자. 그 한 줄이 당신의 새로운 삶을 열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방법,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영수야, 퇴직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박민호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김영수가 목표 세우기 아니야? 라고 대답하자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건 첫걸음이지. 근데 그걸 실천하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영수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들렸다. 그는 최근 들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걸 느끼곤 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퇴직 초기 그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했지만 어느 날 무릎 통증 때문에 1시간도 걷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충격받았어.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싶더라고. 의사를 찾아가니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민호는 그날 결심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게 될 거야.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고 유튜브로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했다. 식단도 바꿨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먹었다. 몇 달 후 민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않았다. 사진 찍으러 산에도 올라가고 전시회 준비도 거뜬했지. 건강이 돌아오니까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 그는 영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퇴직 후엔 건강이 재산이야. 그걸 지키는 게 두 번째 우선순위야. 영수는 민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다. 회사 다닐 땐 야근하며 커피와 라면으로 버티고 주말엔 소파에서 TV나 봤다.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운동할 시간은 더 줄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 그는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목표로 삼은 DIY 가구 만들기를 하려면 체력이 필수였다. 톱질하고 나무를 옮기려면 허리와 팔 힘이 있어야 했다. 영수는 민호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첫걸음은 아침 산책이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40분 코스를 골랐다. 처음엔 10분 만에 숨이 차서 쩔 뻔했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다. 아내가 당신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라고 할 때쯤 영수는 스트레칭도 추가했다. 목공 작업 전후로 몸을 풀어주니 허리 통증도 덜했다. 식단도 신경 썼다. 점심에 라면 대신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었더니 몸이 가벼워졌다. 2달쯤 지나자 그는 작업실에서 3시간 연속으로 책상 다리를 깎아도 지치지 않았다. 건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데이터로도 입증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30% 낮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우울증을 줄이고 수명을 3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퇴직 후 건강을 방치하면 목표를 세워도 실행할 힘이 부족해진다. 반면 건강을 챙기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하고 싶은 일을 오래 즐길 수 있다. 영수는 건강 관리에 재미를 붙였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다. 나중에 손주랑 같이 수영하고 싶어서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물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아서였다. 수영을 시작한 뒤로 어깨 결림도 줄었다. 민호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봐, 건강 챙기니까 더 잘 나가잖아.
이제 목공 전시회 열어볼까? 건강은 퇴직 후 삶의 기반이다. 영수처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자. 매일 30분 걷기, 스트레칭 10분, 식단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가 쌓이면 민호처럼 산을 오르고 전시회를 열 에너지가 생긴다. 당신은 오늘 무엇부터 바꿀 건가? 건강을 챙기는 순간 퇴직 후 삶이 더 길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방법,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영수야, 퇴직 후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박민호가 어느 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물었다. 김영수는 건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고립되는 거야.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영수는 그 말이 낯설었다. 회사 다닐 땐 동료들과 매일 만나고 회식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퇴직 후엔 그 모든 게 사라질 거란 생각은 미처 못했다. 민호는 퇴직 초기를 회상하며 말했다. 회사 떠나고 처음 몇 달은 집에만 있었어. 사진 찍는 것도 혼자 다녔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지. 그러다 우연히 동네 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했다. 첫 모임에서 사람들과 사진 얘기 나누는데 그때야 내가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어.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민호의 사진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 인연 덕에 전시회까지 열게 됐다. 사회적 연결이 나를 다시 살렸어.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삶의 활기가 돌더라고. 영수는 민호의 말을 곱씹었다. 퇴직이 다가오면서 동료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출근 날, 자주 보자라는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나도 고립되면 어쩌지 불안이 스며들었다. 목표로 삼은 DIY 가구 만들기도 혼자 하면 재미가 덜할 것 같았다. 그는 민호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해? 민호는 웃으며 답했다. 쉽게 시작해. 동네 모임 하나 찾아봐. 영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인터넷에서 지역 커뮤니티 공고를 뒤지다 목공동호회 모집 글을 발견했다. 망설였지만 민호의 말이 떠올라 용기를 냈다. 첫 모임 날 작업실에 모인 10여 명은 나이도 경험도 달랐지만 목재를 다듬는 열정은 같았다. 한 회원인 이명식은 영수의 톱질을 보고 힘 더 빼고 리듬 타세요라며 팁을 줬다. 영수는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퇴직하고 처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네요. 몇 주 뒤 동호회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영수는 자신이 만든 책상을 내놓았고 회원들은 초보자치고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나 친구들 생긴 것 같아. 아내는 웃으며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라고 했다. 영수는 깨달았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연구에서도 퇴직 후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다고 나왔다. 반면 돌입된 삶을 사는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빠르게 악화된다. 퇴직 후 사회적 연결을 잃으면 목표와 건강을 챙겨도 공허함이 남을 수 있다. 영수는 동호회 활동을 이어갔다. 명식과는 따로 만나 커피도 마시며 목공 기술을 배웠다. 어느 날 명식이 제안했다.
우리 둘이 같이 테이블 만들어서 기부할까? 영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들은 한 달간 작업하며 지역 복지관에 테이블을 기부했고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게 퇴직 후 삶의 의미구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영수처럼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민호처럼 취미 모임에 나가면 된다. 아니면 이웃과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혼자 있지 않는 것이다. 영수는 이제 매주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고 퇴직 후에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당신은 어떤 연결을 만들어 갈 건가? 오늘 한 사람에게 전화해 보거나 동네 모임 공고를 찾아보자. 그 작은 발걸음이 퇴직 후 삶을 더 따뜻하게 채울 것이다. 네 번째 방법, 재정 계획을 세워라. 영수야,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박민호가 어느 날 사진 동호회 모임 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근데 퇴직금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민호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재정 계획을 세워. 돈이 목표나 건강을 뒷받침해줘야 오래 즐겁게 살 수 있어. 영수는 그 말이 귀에 박혔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쓰다 보면 금세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시행착오를 들려줬다. 퇴직 후 처음엔 사진 장비를 무작정 사느라 퇴직금을 꽤 썼다. 좋은 렌즈 하나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땐 몰랐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러다 은행에서 재정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돈이 떨어질 수 있겠더라. 민호는 그때부터 지출을 정리했다. 매달 고정비 주거비, 식비 등을 계산하고 남는 돈 중 30%는 취미와 여행에, 나머지는 저축으로 돌렸다. 이제는 비싼 장비 안 사도 사진 잘 찍어. 계획 세우니까 마음도 편해졌고. 영수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재정을 점검했다. 퇴직금 2억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개인 저축 5천만 원이 전부였다. 이걸로 20년 넘게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아내와 함께 노트를 펴고 계산을 시작했다. 월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연금만으론 부족했다. 퇴직금을 건드려야 했지만 무턱대고 쓰면 민호처럼 곤란해질 터였다. 영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은행 상담원과의 만남은 충격이었다. 지금처럼 쓰면 15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수 있어요. 물가 상승도 고려해야죠. 상담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퇴직금 일부를 예금과 채권에 나눠 넣고 매달 이자를 생활비로 보태는 방식이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의 시, 과한 보험료를 줄이면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그날 집에 와서 아내와 계획을 짰다. 목공 취미에 월 30만 원, 건강관리에 20만 원, 나머지는 저축하자. 계획을 실천한 지 3개월, 영수는 변화가 생겼다. 목공 동호회에서 중고 도구를 사며 지출을 줄였고, 아내와 집에서 요리하며 외식비를 아꼈다. 퇴직금은 손대지 않고 은행에 묶어뒀다. 그러자 불안이 줄었다. 이제 돈 걱정 덜하고 목공에 집중할 수 있어. 그는 동호회에서 만든 의자를 팔아 소소한 수익도 냈다. 이 돈으로 다음 프로젝트 자재 사야지. 재정 계획 덕에 취미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됐다. 재정 계획의 중요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재정 관리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50% 낮다. 미국 AARP 조사에서는 퇴직자의 70%가
재정 계획이 삶에 안정감을 준다고 답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퇴직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영수는 재정 계획을 세우며 깨달았다. 돈은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야.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나도 너처럼 전시회 열어볼까? 민호는 웃으며 답했다. 좋지. 근데 렌즈 살 돈은 계획에 넣고 살아. 영수는 그 조언대로 목공 전시회 예산을 따로 책정했다. 6개월 후 그는 동호회와 함께 전시회를 열었고 의자 하나를 50만 원에 팔았다. 이 돈으로 아내랑 여행 가야지. 재정 계획은 퇴직 후 삶의 안전망이다. 영수처럼 월 지출을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 퇴직금을 무작정 쓰지 말고 저축과 투자로 나눠 관리하면 된다. 작은 절약도 큰 차이를 만든다. 당신은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노트에 월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것부터 해보자. 그 한 페이지가 퇴직 후 자유를 보장할 기반이 될 것이다. 5번째 방법,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 말라. 영수야, 퇴직 후에도 계속 뭔가 새로 해보고 싶지 않아? 박민호가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사진을 찍다 물었다. 김영수는 잠시 멈칫했다. 새로운 거라니, 나이 먹어서 뭘 새로 시작해. 민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웃었다. 나도 퇴직하고 사진 전시회 연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 근데 해보니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도전이었지. 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뜨끔했다. 퇴직 후 목공을 시작한 건 좋았지만 더 큰 도전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민호는 자신의 2번째 도전을 들려줬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는 사진 강의를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열어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처음엔 겁났어. 나 같은 아마추어가 뭘 가르치겠어. 그래도 용기를 내 준비했다. 기본 강의안을 짜고 동호회에서 배운 기술을 정리했다. 첫 강의 날 10여 명이 모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사진은 빛을 잡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수강생들이 질문하며 호응했고 강의는 3개월 코스로 이어졌다. 그때 느꼈지.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영수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너무 안전하게만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목공동호회에서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고 전시회에도 참여했지만 그저 취미로 끝낼 생각이었다. 나도 뭔가 더 해볼까? 그는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었다. 목공 워크숍 열기. 지역 주민들에게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다. 내가 강의를? 말도 안 돼. 민호는 영수의 고민을 듣고 격려했다. 처음엔 다 서툴러. 나도 강의 첫날 땀 뻘뻘 흘렸어. 그냥 작게 시작해봐. 영수는 용기를 냈다. 동호회 회원들에게 먼저 제안했다. 나 다음 전시회 때 워크숍 해보려는데 어때? 뜻밖에도 반응이 좋았다. 좋지. 우리도 배우고 싶었어. 그는 집 작업실에서 소규모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간단한 나무 상자를 만드는 커리큘럼을 짜고 재료를 준비했다. 첫 워크숍 날 5명이 모였다. 영수는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고 어색하게 시작했다. 톱질은 이렇게 힘은 너무 주지 말고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다. 한 참가자가 톱을 잘못 써서 나무가 엉망이 됐지만 영수는 웃으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라며 넘겼다. 2시간 후 모두 상자를 완성했고 박수를 쳤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영수 씨, 다음엔 의자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날 밤 영수는 아내에게 자랑했다. 나 선생님 돼봤어.
도전이 가져오는 가치는 연구로도 입증된다. 영국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새로운 활동에 도전한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20%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 퇴직자 협회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의 60%가 새로운 배움이 노년을 즐겁게 한다고 답했다. 나이는 도전의 장벽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가 더 많다. 영수는 워크숍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지역 복지관에 연락해 무료 목공 강의를 제안했고 승낙을 받았다. 첫 강의에서 15명이 모였고 그는 떨리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봐, 도전하니까 더 커지잖아. 이제 우리 같이 사진 목공 콜라보 전시회 할까? 영수는 웃으며 좋지, 라고 답했다. 새로운 도전은 퇴직 후 삶에 활력을 준다. 영수처럼 작게 시작해보자. 요리 강습, 언어 배우기, 봉사 활동 등 뭐든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다. 당신은 어떤 도전을 꿈꾸고 있나? 오늘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보고 내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보자. 그 도전이 퇴직 후 당신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김영수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작업실에서 손수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풍경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퇴직을 앞두고 불안에 떨던 자신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박민호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5가지 방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 민호는 그날 저녁 영수의 집에 들렀다. 손에는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영수야, 우리 지난 1년 기록 좀 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민호의 사진 전시회, 영수의 목공 워크숍, 함께한 동호회 활동 사진이 가득했다. 민호가 말했다. 이거 다 우리가 퇴직 후에 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너 만난 게 내 인생 터닝 포인트였어. 첫 번째 방법, 나만의 목표를 찾아라는 영수에게 목공이라는 열정을 주었다. 책상 하나 만드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다. 두 번째 방법,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덕에 그는 아침 산책과 수영으로 체력을 되찾았고 허리 통증 없이 작업실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세 번째 방법,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는 동호회 친구들과의 인연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 때마다 삶이 풍요로워졌다. 네 번째 방법, 재정 계획을 세워라는 불안을 덜어내고 퇴직금을 아껴가며 취미와 여행을 즐길 여유를 줬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 말라는 그에게 워크숍이라는 큰 무대를 열어줬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사진 강의를 넘어 이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다. 우리 퇴직 후에도 계속 커가고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퇴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끝이 아니었다. 통계는 이들의 경험을 뒷받침한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적극적으로 삶을 설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7년 더 건강하게 산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노년의 행복은 목표, 건강, 관계, 재정, 도전 이 5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영수는 문득 아내를 불렀다. 여보, 우리 다음엔 뭐 해볼까? 아내는 웃으며 당신이 목공 가르치는 거 보니까 나도 요리 강습 열어볼까 싶네라고 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좋지. 그럼 내가 사진으로 기록 남겨줄게. 셋은 웃음꽃을 피웠다. 퇴직 후 삶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당신에게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일 수 있다. 김영수처럼 불안했던 순간을 지나 박민호처럼 용기를 내 5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자. 목표를 세우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재정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어 보자.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된다.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노트에 꿈 하나 적는 것부터.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영수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퇴직 후 1년, 난 더 행복해졌어. 앞으로 20년이 더 기대돼. 민호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늙자, 더 멋지게.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됐나? 퇴직은 끝이 아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빈 페이지일 뿐이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적어보자. 그게 당신의 성공적인 삶의 시작이 될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퇴직 후 계획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